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황우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황우여의 뒤에는 누가 있었느냐, 이런 의심들이 그동안에 있었습니다. 물론 이게 증거가 없기 때문에 누가 있다는 거는 이미 다 알고 있지만, 익히 짐작되지만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의심이라고 했지만 이게 이제 확신으로 바뀌지 않을까. 그리고 그 확신은 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이 분노의 감정을 갖게 되지 않을까. 그 확신으로 인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황우여가 함성득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기 전에 여러분들 댓글로 후원해 주신 분들이 계셔서 이분한테 감사 인사를 하겠습니다. IUFC JIF968님, 릴리와 찌찌님, 우민맘님이 댓글로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제 콘텐츠가 과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실 만한 그런 질적으로 완성도 있는 콘텐츠인가, 저 스스로 항상 생각을 해봅니다. 생각을 할 때 그렇게 뭔가 좋은 점수를 받을 만한 콘텐츠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찬성해 주시고, 그래서 그거에 힘입어서 이렇게 영상을 계속 찍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기대치 이걸 충족하는 건 어렵겠지만 최대한 거기에 가깝게 가려고 노력하면서 더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SBS의 단독 보도를 보셨을 겁니다. 보지 않으셨으면 제 영상을 이제 제가 하는 얘기를 다 들어보시면 이 황우여의 뒤에는 누가 있구나, 이런 걸 익히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SBS 단독 보도에 따르면 황우여가 그저께입니다. 7일날 이 함성득이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함성득 현재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원장으로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단순히 어떤 정치 관련 정치 전공을 하는 교수다, 이래서 황우여가 만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함성득은 어떤 사람입니까? 함성득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아주 가까운 사이인 걸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사저가 어디입니까? 아크로비스타. 이 아크로비스타의 이웃 주민입니다. 이 아크로비스타의 시절부터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교류를 계속해 왔고, 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이런저런 아주 비화라고 해야 될까? 공개되지 않은 얘기. 그 김건희 여사가 최재형과의 카톡에서 보안 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게 보안인데 그걸 왜 보안이라고 했을까? 아니, 서울대 뭔 경영 뭔 석사 그것까지 받은 사람이 왜 보안과 보완을 구분을 못하고 계속 보안이라고 했을까? 그래서 결국은 왜 최재형한테 그런 지적까지 당했을까? 정말 어떻게 보면 웃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쓴웃음이 나옵니다. 어쨌든 그렇게 김건희 여사가 보완을 강조했던 그런 내용들을 이미 함성득이 그 책에다 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한테 들었다고 해가지고 썼는데 그 정도로 가깝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런저런 정치적 조언을 한다, 멘토 역할을 한다. 멘토라고 하면은 그 당사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조언을 하면 그게 멘토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 함성득 결정적인 장면은 뭡니까? 바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과의 회동에 앞서서 자기가 윤석열 대통령의 메신저로서 이재명한테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저런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그걸로 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분노의 감정이 휘몰아쳤습니다. 그런데 용산 대통령실은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부인도 못하고 반박도 못했습니다. 구체적인 반박도 전혀 없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알고 있지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익히 짐작하실 겁니다. 함성득이 없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그동안에 이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굴었는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함성득과 관련된 인터뷰에 대해서는 뭐라 그래야 될까? 오히려 이 논란이 지속되는 걸 너무나도 꺼린다.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얘기했다가는 자기들이 어떤 피해를 받을 거를 우려하면서 이거를 그냥 쉬쉬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저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잊어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냥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은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 기존의 언론 보도에 대한 대응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의례적인 반박은 했습니다. 그런 말 한 적 없다, 그냥 이렇게 정도만 했습니다만, 글쎄 그 정도 갖고 될 사안입니까? 그 내용이. 이재명은 국정의 공동 운영자다,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배신입니다. 배신. 윤석열을 찍은 사람들에 대한 배신입니다. 노무현이 대연정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라도가 뒤집혔고 전라도가 반노로 돌아섰지 않습니까? 그거와 똑같은 겁니다. 왜?
정권을 우리가 만들어줬고 우리는 이재명 심판을 원했지 이재명과 국정을 공동 운영하라고 한 적이 없는데 그거를 자의적으로 임의로 이재명과 국정을 공동으로 운영하겠다고 한 거는 결국에는 그 지지자들에 대한 배신이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의 대권 가도에 경쟁자가 될 만한 사람을 대통령실 인선에서 배제하겠다. 여러분들 대통령은 그 지지층이 그 대통령한테 기대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그것도 가장 중요한 걸 겁니다. 지금 이 지지층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화가 난 이유가 뭐냐면 정권 재창출 가능성을 점점 스스로 깎아먹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지금은 아주 어렵게 됐기 때문에 거기서 분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권을 다시 좌파한테 넘겨줄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그 위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분노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정권 재창출 이런 것들이 대통령한테 요구되는 대통령한테 기대되는 그 지지층이 가장 바라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걸 갖다가 스스로 포기한다? 그걸 갖다가 이재명의 대선 가도의 경쟁자가 될 만한 사람, 이재명이 불편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실 인선에서 배제하겠다? 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정권 재창출의 의지를 포기했다는 거. 정권 재창출 의지를 갖다가 이재명한테 헌납했다는 게 되지 않습니까? 아니 함성대가 얘기한 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거 역시 지지층을 배신한 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뭐라겠습니까? 뭐 이재명 부부와 동병상련을 느끼면서 무슨 부부 회동을 같이 하고 골프도 같이 치고 이런 소리를 했다고 함성대가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이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아이디어가 아닌 것 같다. 왜냐? 윤석열 대통령은 마음만 먹으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공적으로는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사이입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와 또는 이재명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과 이렇게 만날 수 없는 사이가 있습니다. 관계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아이디어가 아닌가. 왜냐? 부부 동반이라는 그 명목으로 해서 그 명목으로 해야 이재명 부부와 만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이런 아이디어를 낸 것 같다. 그 사람이 최초에 이런 아이디어를 냈고 그게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서 함성등한테 갔든지 아니면 함성등한테 바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게 윤석열 대통령의 뜻으로 포장이 돼서 이재명한테 전달된 게 아닌가. 저는 그때 그런 의심을 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상황은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런저런 의심을 받는 결국에는 이 용산 대통령 부부의 메신저, 용산 대통령 부부와 아주 가까운 사람이라고 의심을 받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함성득 주장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지지층을 여러모로 배신하는 그런 충격적인 발언, 이재명한테 굴복하는 그런 발언들을 스스럼없이 할 수 있는 그 함성득을 지금 이 시점에서 국내임 전당대회를 준비하는데 국내임 전당대회 규정을 이것저것 뜯어 고치는데 바쁜 이 황우여가 만난 거는 뭡니까?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고 이 정치적인 오해를 자초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그냥 만나서 저녁 식사했고 그냥 간단한 밥을 먹은 자리였을 뿐 정치 얘기는 전혀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믿으십니까? 이 SBS 단독 보도 보겠습니다. 황 비대위원장 황우여를 얘기합니다. 함 원장 이 함성득을 얘기합니다.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원장입니다. 함 원장을 만난 것은 사실이다.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때부터 인연이 있어 서로 인사하면서 만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만 여러분들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 시절이 대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물론 2002년도까지긴 합니다만 어쨌든 언제 그 인연이 시작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함성득이 1963년생 황우여가 1947년생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두 사람이 과연 언제 만났겠습니까? 잠시만 황우여가 정치권에 언제 들어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판사 출신이지 않습니까? 판사 출신인데 정치권에 들어온 거는 1996년도에 비례대표로 신한국당에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이해창 총재 초기부터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때로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 황우여는 벌써 우리 나이로 50을 넘었고 그리고 이 함성득은 30대 초반이었습니다. 30대 초반. 여러분들 사회에서는 나이 차이를 그렇게 따지지는 않습니다만 그것도 이렇게 같은 직장이나 아주 이렇게 자주 보는 사이에서나 나이 차이를 별로 그렇게 따지지 않지. 오다 가다 이렇게 만나는 사이, 그냥 단순히 인연을 맺은 사이, 이 정도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한 16살, 17살 차이는 좀 그 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그렇게 별로 친분을 깊게 나눴을 것 같지도 않은 그 두 사람이
지금 이 시점에서 아주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점에서, 그리고 그 두 사람 다 정치적으로 아주 뭐랄까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 사람은 윤석열 부부의 비선이다, 한 사람은 윤석열 부부의 조종을 받고 있다, 또는 친윤계의 조종을 받고 있다, 그 배후에는 이 친윤이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 그 두 사람이 지금 이 시점에서 만난다? 왜 만납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만나야 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만난 겁니다. 단순히 과거 얘기하면서 추억팔이 하면서 이회창 전 총재 시절 얘기하기 위해서 저녁밥을 같이 먹으면서 만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만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안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하지 않았다. 용산 대통령실과 전당대회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도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황우여가. 여러분들 이거 설득력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논리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함성득을 만날 이유가 없었을 텐데, 함성득 역시 뭐라 했냐? 간단히 밥을 먹은 게 전부다. 정치적 현안과 관련된 언급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함성득의 주장도 믿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기본적으로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그 두 번째는 이 두 사람이 이 정치적으로 그렇게 뭔가 어숙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렇게 만나야 될 필요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필요는 과연 무엇일까? 황우여와 함성득이 단순한 친목 도모를 하기 위해서 정치 현안 얘기는 전혀 하지 않고 다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났다? 그럼 전화 통화하면 되지. 은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누군가의 부탁을 받고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 만남을 가졌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함성득이라는 사람이 나섰다는 거, 이거 자체가 벌써 의심을 사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대통령실에서 공공연하게 당무 개입을 했습니다. 2023년 3월달 전당대회를 앞두고.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 김기현이라는 사람을 당대표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저런 경쟁 후보들을 갖다가 공개적으로 면박을 주고 그랬던 게 바로 대통령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대통령실이 지금 와서는 함성득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한다? 아이, 여러분들 용산에 참모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정무수석이나 이런 사람들,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국내의 정치인 출신들입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공개되지 않은 그런 식으로 해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아주 노련하기 때문에 뭡니까? 김대기, 이관석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문제되게 그런 당무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점들을 생각했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굳이 황우여,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실에서 이 당무와 관련해서, 전당대회 관련해서, 또는 이런 당정 협의권과 관련해서 황우여한테 얘기할 게 있다고 한다면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홍철호 정무수석이나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그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들을 배제하고, 이들을 제외하고, 이들이 아닌 함성득이 황우여를 만났다, 황우여가 함성득을 만났다? 이거는 여러분들 뭔가 다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 정진석, 홍철호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할 수 없는 얘기, 전달할 수 없는 얘기, 아주 민감한 얘기들이 함성득을 통해서 황우여한테 전달됐다. 또는 기존의 어떤 얘기들이 황우여가 또 함성득을 통해서 누구한테 전달했다.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는 대목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그 내용들이 무엇이었을까? 지금 현재 가장 국내임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 전당대회라는 점, 이 전당대회에서 또 가장 관심 대상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라는 점, 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감정이 용산 대통령 부부가 별로 좋지 않다고 공공연하게 알려진 점, 그리고 황우여가 이 한동훈의 전당대회 출마, 한동훈의 당대표가 됐을 경우 그 권한 행사 무력화, 한동훈의 당대표 사퇴 후 지방선거 공천권 장악 및 대선 주자 선출, 여기에 대해서 친윤 세력이 이렇게 그 선출 권한을 확보하는 거. 그래서 결국에는 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말까지 이 국민의힘을 완벽하게 통제 장악하는 것, 이런 것들을 지금 바라고 있는 점들을 염두에 둔다면 과연 이 두 사람 간에 어떤 얘기가 오고 갔을 것인가, 이런 것들은
어렴풋하게 대충 짐작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저런 노력을 해도 결국에는 지지율 있지 않습니까? 이 지지율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여러분들 황우여가 정말 이 국내 힘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황우여도 지금 아주 미미하지만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 이런 거에 명단에 올라갔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분명 그 뒤에 황우여 뒤에 누가 있다고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의심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정말 국내힘을 위해서 또는 이 정권 재창출 위해서 하는 작업이라고 한다면 국민 지지층도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에 대한 지지 이런 것들을 다시 보낼 의사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점, 이 지지율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점, 오히려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점, 그리고 이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지지율이 여전히 압도적이고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점, 이런 것들을 따져봤을 때 황우여, 함성득 이 뒤에 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뒤에 있는 자들의 그런 속셈, 그런 의도 이런 것들은 그 의도대로 진행될 수가 없고 결국에는 스스로 위험을 자초하는 그런 행보일 뿐이다. 결국에는 나중에 이것들이 시간이 흘러서 밝혀졌을 때 지지층의 분노를 사고 지지층의 분노는 결국에는 그들의 정치적 위기와 나중에는 또 다른 위기까지 자초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중단해야 된다. 더 이상 불필요한 당무 개입은 지양해야 된다. 여러분들 이 당무 개입이라는 건 있지 않습니까? 처벌할 규정이 없습니다. 처벌할 규정이 없다고 해서 그게 잘한 겁니까? 그거를 그냥 공공연하게 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 정당법상에 우리 정당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 정당이라면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존재하는 집단입니다. 어떤 특정인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특정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유지되는 집단이 아닙니다. 유지.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고 또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뜻합니다. 정당은. 국민의 자발적 조직에 대해서 어떤 정부기관 또는 이 공직자가 개입을 한다? 여러분들 그게 처벌할 규정이 없다고 해서 그거 할 수 있습니까?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거 한다고 해서 그게 정당성이 있는 거고 그게 타당한 행동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누구나 그런 짓을 한다고 하면 그건 비판받아야 되고 그건 나중에 법적인 심판까지는 안 가겠지만 어쨌든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그 누구라도 지양을 해야 한다. 황우여 뒤에 함성득 뒤에 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이라도 그거는 자제해야 한다. 왜? 스스로를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영상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